오늘 코스피, 코스닥, 조금 순환매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내일 가장 큰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이벤트,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있는데 사실 제일 큰 일정이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내일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삼전 실적의 발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지금과 정반대로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좀 이따 얘기를 한번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잘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오늘 좀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반도체 종목군들 조금 뺐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이나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삼전의 실적, 잠정 실적 발표로 모든 거를 다 해결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7월 말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중간에서 좀 확인을 하는 거, 네, 요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나올 거예요, 내일. 네. 아마도. 뭐 아직 확정적으로 아는 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0.4%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2.4%대로 코스닥은 오늘도 안 좋았습니다. 이러다가 코스닥이 이제 800선 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코스닥이? 네, 코스닥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게 전저점을 계속 지켜내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도 잠시 이탈을 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조금 반등 만들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좀 밑에서 부비적 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전저점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면은 가장 좀 이상적인 흐름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더 일단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여전히 코스닥에 대해서는 저는 코스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은 바닥이고 오히려 지금 좀 코스닥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를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또 최근에 안 좋다 보니 좀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체가 관망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삼성전자는 실적 기대감으로 홀로 상승 방어에 성공을 했죠. 한 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약간 순환매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아직까지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뭐 거의 오늘 뭐 3% 넘게 밀렸고 아까 4% 5% 정도까지 밀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 뭐 PCB 기판 관련된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급락이 좀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거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 찍은 거 아니냐 진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토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추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점점 더 그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들도 형성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그냥 변동성이 큰 거지 변동성이 큰 게 조정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추세의 하락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지금은 변동성이 큰 장이다. 여전히 주도주는 주도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견뎌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살짝 좀 관심도나 그리고 이전만큼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도 살짝 좀 떨어져 있는 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있어도 종목들의 변동성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넘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좀 그렇고요. 오늘 뭐 삼성전기가 9% 정도 급락이 나왔고 그 외로 좀 봤을 때 하락이 좀 많이 나온 게 오늘 이수페타시스 뭐 오늘 전력 설비 쪽도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뭐 SK 스퀘어 뭐 이런 종목들 좀 낙폭이 컸고요. 대덕전자다 이런 종목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좀 선방한 거 현대차. 네, 현대차가 오늘 괜찮았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1% 올랐어요. 네, 1% 올라서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아가 오늘 5% 정도 좀 상승이 나오면서 현대차 대비해서 기아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뭐 오늘 그 광주군 공장, 네, 요거 때문에 기아가 오르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이 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가가 안 올랐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오늘 기아가 그렇고요. 기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늘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상반기에 2분기에도 그렇고 판매량이 좋았어요. 현대차는 계속 YOY 기준으로도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판매량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뭐 이제 YOY 기준으로도 전월 대비로도 좀 플러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보다 잘하고 있어요, 기아가. 그래서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GS 이런 기업들도 오늘은 6%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이것도 지난주에 이제 정유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당연히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유가 오른 것들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 당연히 잘 나올 거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많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GS, 뭐 S-오일 이런 종목들 올랐었고, 뭐 삼성화재, NH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들이 좀 보여졌었죠. 그래서 대부분 뭐 증권주들, 그리고 뭐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 뭐 방금 말씀드린 뭐 기아차, 뭐 이런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은 좀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도는 게 오늘의 시장에서 되게 뚜렷하게 보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순환매가 건강한 순환매라고 하면은 안 가는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이제 좀 순환매 대상이 되는 종목군들은 좀 상승이 나오고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게 건강하긴 한데, 최근에는 순환매가 좀 순환매 대상이 되는 종목들 오르고, 그리고 이제 아닌 종목들을 너무 세게 패버리니까, 너무 때려버리니까 이제 이게 좀 많이 곤란한 거죠. 최근에는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크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카이버 렉 지연 우려 때문에 오늘 IT 하드웨어 요게 좀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매일매일 하드웨어 관련된 이슈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랑 그리고 특히 AI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요것도 한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뭐 최근에 거의 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나오는 좀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노이즈들이 조금 시장이 걱정을 하니까 노이즈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심이 더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한국은행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뭐 시장 변동성을 과하게 키우고 있다 뭐 이러면서 정치권에선 오늘 그 안철수 그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그분께서 상장 폐지해야 된다. 요거 뭐 이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증권사들 쪽에서도 그냥 레버리지 ETF 상폐시켜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레버리지 ETF를 출시를 했을 때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살펴봤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레버리지 ETF 어떻게 상폐시킬 거예요? 이미 요거 뭐 이게 지금 레버리지 ETF가 너무 좋아가지고 삼전닉스가 너무 좋아서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어서 다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러면은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지금 이 레버리지 ETF 지금 7월 달 이후로 계속 쭉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손실이거든요. 근데 이 손실인 분들이 있는데, 물려 있는데 레버리지 ETF를 상폐시키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좀 물어줄 건가? 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레버리지 ETF를 상폐시켜라 뭐 이런 정치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세금과 관련된 좀 이슈들이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정치적인 이슈나 그리고 좀 세법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확실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의 정치 상황이나 그리고 이제 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좀 불확실성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좀 과하게 해석을 하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 때 그냥 좀 비슷한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우리나라는 그냥 또 저러네,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네, 혹은 또 저렇게 얘기하다 말겠지라고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리스크 회피하자라고 하면서 좀 과대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좀 수급이 많이 꼬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수급이 꼬여 있는 것들이 풀리기 전까지는 좀 시장이 이 푸는 그 시간들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펀더멘털 상의 이슈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뭐 지금 생기는 노이즈들은 이런 어떤 변동성의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는 그냥 이슈들, 갖다 붙이는 이유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진짜 핵심적인 원인은 좀 이런 수급 고임이나 이런 것들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뭐 7월 말쯤 후반부로 가면 있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에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그렇고 강세 섹터. 하나오션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강세 섹터는 자동차, 정유, 증권, 엔터, 뭐 폭염, 군함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약세 섹터는 기판, 전력기기, 코스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었죠. 카이버 렉 시스템 지연 악재. 오늘 그 CNBC에서 아까 이런 뉴스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뭐 CNBC에서 좀 먼저 보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반도체 보고서 유료로 작성해서 우리가 유료로 결제해서 볼 수 있는 이제 리서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세미 애널리시스 쪽에서 이번에 그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 마키 제품인 카이버 NV링크 144. 네, 요거의 렉 아키텍처가 1년 이상 지연될 것 같다. 출시가 1년 이상 지연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 리포트를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또 세미 애널리시스가 미국에 장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런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IT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또 냈다 이러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논란이 됐죠. 우리 본장에서도. 네, 근데 어쨌든 카이버 요거는 내년형 루빈 울트라에 탑재가 되는 요겁니다. 올해는 아니고요. 올해는 루빈 시리즈가 정상적으로 양산이 되고 출하가 될 거고, 내년에 이제 탑재가 되기로 돼 있는 요 카이버 요게 좀 1년 정도 지연이 될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이번에 좀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일정이 원래 내년이었었는데 12개월 이상, 그러니까 1년 이상 좀 지연이 돼서 내후년에 출시가 될 걸로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대요. 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시스템 내부의 전자 모듈을 연결하는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인 PCB, PCB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PCB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그 카이버에 들어가는 PCB가 워낙 좀 고성능의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탑재를 하는 그런 PCB이다 보니까 기술적 난제에 직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기술력을 이 PCB 업체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결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학 연결로 8개 렉을 연결하는 더 큰 규모의 시스템인 NV링크 576 요거 역시도 출시가 지연되거나 초기 물량이 극소량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저 카이버 NV링크 그 144 저게 원래 그 144개의 칩을 수직으로 꽂아가지고 하나로 묶어주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MLB 다층 회로 기판, PCB 기판, 요거를 이제 큰 판으로 만들어서 이제 수직으로 쌓아서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구하는 일정까지 맞추기가 어렵대요. 세미 애널리시스의 말로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프리스 쪽에서도 오늘 뭐 얘기를 한 것 같던데 비슷한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엔비디아 측에서 확인을 해준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확정적인 내용은 네, 아닙니다.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이런 연쇄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PCB 때문이라고 하니 이제 PCB 기업들이 그러면은 앞으로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오늘 급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오늘 9% 넘게 좀 급락이 나왔었고요.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오늘 9% 정도 급락 나왔었고, 뭐 대덕전자, 네, 이런 PCB 기판과 관련된 네, 그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오늘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성능을 맞추려고 했는데 기존의 그 CSP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조금 반대를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비효율적으로 설계하지 말라. 그리고 뭐 너무 운영 비용도 과도하다. 이렇게 좀 반대를 하면서 계획을 좀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장 성능을 더 확장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이 지금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성능을 타임라인대로 계속 좀 늘려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고성능의 제품들을 타임라인에 맞게 좀 출시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기업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일정이 조금 뭐 지연이 되고 더 고성능의 제품을 만들 여력이 지금 사실상 조금 어려워진 상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납품하는 PCB 기업들이나 그리고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좀 같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의 로드맵에 지금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현재 추정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공백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은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이 체제에 조금 균열이 발생을 했다라고도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균열이 발생을 했으면은 그 균열을 비집고 가가지고 경쟁사들이 그 안을 좀 들어가서 다른 점유율을 좀 확장을 한다던가 좀 고객사를 이제 좀 더 늘린다거나 그러면서 뭐 추격할 기회를 이제 좀 갖게 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적 전망에 대한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쭉 보니까 제일 강하게 제시를 한 그 증권사가 메리츠 증권이더라고요. 메리츠 증권이 지난 1분기 있잖아요. 1분기 때에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제일 근사치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메리츠증권의 가능성이 이번에 2분기에도 좀 근사치로 맞출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메리츠증권이 이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가장 높게 불렀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번에 90조 정도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조금 하향이 되고 있었잖아요. 뭐 최근에 UBS에서도 하향을 했었고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도 몇몇 증권사들이 아마 영업이익이 이번에 충당금 이슈 때문에 조금 하향이 될 거다. 그래서 얘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한 10% 정도는 기존 예상치에서 좀 날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80조 원 초반대 정도로 좀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80조 초반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은 딱 90조 원까지 이제 영업이익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90조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90조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충당금 비용이랑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했는데도 90조 원이야? 라고 하면서 당연히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네 라고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주가 상의 어떤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실적이 예상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전부터 사실 뭐 디램 가격의 상승분이나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시장 실제 데이터보다 기대하고 있는 좀 기대치나 그리고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상보다 조금 더 서프라이즈한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충당금 비용을 제외를 하면은 이번에 메리츠증권 쪽에서는 한 110조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을 거고 충당금 비용 제외하면은 영업이익도 100조 원 이상 이제 이번에 나왔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용 때문에 조금 하향 조정이 된 건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본업은 너무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충당금을 제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뭐 삼성전자의 숫자상의 어떤 분위기는
당분간은 계속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출액은 이번에 18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0조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 그러면서 메리츠 증권 쪽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되게 원래도 강하게 부르고 있는 증권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더 목표 주가 상향을 해가지고 5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6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좀 제시를 한 거죠. 목표 주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쨌든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은 49.5%에 좀 달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원래는 컨센이 75조에서 84조 원 정도 밴드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컨센 대비해서는 한 5.9% 정도 상회하는 그런 서프라이즈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 충당금을 이제 19조 3천억 원이 반영이 된 수치래요. 그래서 원래 한 10%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한 10조 원 정도 날아갈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번에 아마 90조 원 초반대 영업이익 냈을 거고, 그중에서 10% 날리면 한 80조 원 초반대 정도 이제 실적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충당금 한 거의 20조 원 가깝게 좀 빼야 될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0조 원 넘게 영업이익 나올 거다. 그리고 실제로 충당금 반영 전에 영업이익은 109조 원이 넘어갈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뭐 연간 실적 추이는 올해 한 해 연간 이 영업이익은 388조 원 좀 예상을 하고 있대요. 내년에는 575조 원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큰 규모 아니에요? 올해만 하더라도 400조 원인데 거의 분기당 100조 원 이상씩 번다는 얘기잖아요. 분기당 100조 이상씩 버는 기업이 사실 매우 드문데, 네,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거고 거의 600조 가깝게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게 3분기 전망치나 4분기 전망치 이런 것들 봤을 때 여기에 다 지금 뭐 디램 가격의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뭐 20% 인상하는 걸로 디램 가격을 인상하는 걸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3분기의 디램 가격 상승률을 10%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2배 이상 삼성전자에서는 더 높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반영이 되면은 앞으로 3분기도 그렇고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더 상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도 이제 그 주가의 상방 요인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극심한 공급 부족, 해결이 되게 어렵대요. 클린룸 부족으로 공간 제약, 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는 공급이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영역으로 자원이 집중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 외에 뭐 메모리나 그 모바일이나 PC 이쪽의 메모리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서버용이나 이쪽으로 다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외에는 조달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CSP 장기 계약이 확대되고 있는 거 이것도 당연히 긍정적인데, 어쨌든 메모리 물량 확보를 위해서 LTA랑 업무 협력 체결, 네,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없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너무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알고는 있는데 더 새로운 내용 없나? 더 뭔가 폭발적으로 지금의 우려를 다 이제 없애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더 좋은 내용이 없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번 실적 발표뿐만이 아니라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주주환원입니다. 네, 이것도 올해 4분기에 좀 예정이 돼 있긴 해요. 아마 4분기 내로 명확한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주가 재평가를 유도할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연말 3개년 주주환원 우선 재원으로 100조 원 규모의 추가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 병행을 가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조 원 규모의 추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네, 이게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주주환원을 대규모로 올해 말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도 삼성전자의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는 네, 그런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숫자가 뭐 사실 이미 다 반영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기대감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지 다 반영을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실 상승 룸에 대한 여지는 좀 많이 남아있고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을 더 확인을 하면서 이제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일은 좀 기대치가 있다. 90조 이상 나오면은 서프라이즈하게 시장에서도 좀 인식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